네,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6일 이제 장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정정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갈 종목 안내를 드릴 텐데요. 코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9,350원부터 9,400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하고 9,000원에서는 이탈하게 될 때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엔텍은 폐기물 관련주죠. 자, 폐기물 관련주 코엔텍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텍 먼저 공략합니다. 자, 폐기물 관련주 코인텍 오늘 장 초반에 이제 9,36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9,350원 전후에서 매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텍 흐름 보시면 이제 상승으로 턴하려는 그런 상황이죠. 폐기물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먼저 인선 이엔트가 있죠. 인선 이엔트는 이미 먼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KG ET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KG ETS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게 이제 코인텍으로 보고 있는데, 코인텍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덜한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9,350원 이하에서 잡아보시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수권 보면으로 들어오죠? 9,35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자, 먼저 코인텍을 공략을 했고요. 자, 코인텍은 폐기물 관련주로서 먼저 오른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선 ENT하고 KGTS라고 말씀드렸죠. 네, 흐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360원 시초가 부분에 다시 오는 상황이고요. 뭐 9,500원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지주들이 또 오르죠, 오늘. 제지주. 자, 영풍제지, 신풍제지가 먼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후발주로 이제 대림지지, 그리고 무림 관련주도 좀 보겠습니다. 무림 페이퍼. 대림제지가 상대적으로 못 가죠? 한국 패키지. 자, 한국 패키지. 대림제지. 자, 대림제지나 한국 패키지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국 패키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패키지. 자, 한국 패키지 6,200원 더 6,270원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900원 이탈 손절이요. 제지주의 동반 상승 관련해서 한국 패키지를 한번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엔테 이제 9,500원대까지 진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코엔텍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코엔텍을 9,350원 이하에 공략을 했고요. 오늘 9,340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9,500원 이상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9,500원 이상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는 이제 제지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보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이제 신풍제지, 영풍제지가 먼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뭐 대림제지라든지 그리고 무림페이퍼 그리고 한국 패키지 이 종목들이 후발로 따라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정 관심 종목 중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이라고 있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 이 종목은 이제 일진 홀딩스가 있었죠. 일진 홀딩스 볼게요. 일진 홀딩스가 어제 이제 9% 급등을 하고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종목은 목표 자리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목표 자리는 이제 5,700원대가 되니까요. 일진 홀딩스는 직장인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일진 홀딩스는요. 더디게 가더라도 결국은 상승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는 종목이 이제 일진 홀딩스입니다. 모더나 관련주가 몇 개가 있는데요. AB 프로바이오하고 엔토텍. 네. 자, 엔토텍은 오늘 이제 전환선에 살짝 부딪히고 음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장중에는 8%까지 상승이 나왔었죠. 바닥에서부터 치고 왔던 흐름에서 좀 전환선이 좀 가로막힌 듯한 그런 움직임이고, 자, AB 프로바이오는 기준선이라는 자리, 기준선 자리에서 부딪히고 밀리는 그런 흐름처럼 보이는데, AB 프로바이오나 엔터텍이나 조정 후에는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모더나 관련주로서 대표 관련 종목이고요. 바른손도 이제 모더나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차트 흐름들이 다 비슷합니다. 급등한 다음에 급락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려는 그런 흐름인데, 바른손은 이제 반등이 좀 약했네요. 바른손은 반등이 약했고, 그만큼 핵심적인 종목이 아니다 보는 그런 것이고, 실질적인 핵심 종목은 AB 프로바이오죠. 모더나 관련주로서. 지지를 어디서 받았느냐. 주봉에서는 AB 프로바이오가 기준선이라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네요. 주봉 기준선에서. AB 프로바이오는 주봉과 월봉의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다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AB 프로바이오나 이제 엔토텍이나 조정의 끝자락에서 매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엔토텍은 이제 오늘 8.8%까지 상승하고 밀렸습니다만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폐기물 업종인 코인텍을 매수하자는 것은 이제 의료용 폐기물이 이제 넘쳐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료용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인선 ENT가 먼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KG ETS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 종목이 상승을 주도했었죠. 의료용 폐기물에 대한 이제 관심, 의료용 폐기물 관련주로서 두 종목이 먼저 움직였고, 오늘 코인텍을 공략하자고 하는 것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다 채우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코인텍을 보자고 한 겁니다. 코인텍 상승이 이제 9,500원대까지는 무난히 올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500원대까지. 그리고 한국 패키지는 이제 제지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패키지는 신풍제지나 영풍제지가 꾸준히 상승
권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후발로 이제 한국 패키지 종목이 올 것이다 보고요. 대형 포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도 이제 2% 선에서 움직이는데 대형 포장 한국 패키지 이런 종목들 오늘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제지업종 관련주들을 동반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그 재택근무 관련주들 있죠. 비대면 ECS라는 종목, 링네트 이런 것도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요. 아이크래프트도 비대면 관련주죠. 그리고 대장주는 이제 알서포트였는데 알서포트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움직임.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된 상황이고요. 링네트, ECS는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실적 부분을 본다면 실적은 이제 링네트가 훨씬 낫고요. 링네트는 매출액이 1,300억 정도 나오고 시총이 1,300억입니다. ECS보다는 실적주로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코인텍이 이제 인선이엔티나 KGTS가 조금 밀리면서 이렇게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상승의 목표치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코인텍이 9,500원대까지 와야 돼요. 코인텍 9,500원대까지 와야 되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매수 영역이 있고요. 9,300원대. 그리고 한국 패키지 상승이 덜하지만 한국 패키지도 제지업종이니까 자 이제 5분봉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 나올 것으로 봅니다. 급등시키고 눌러주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나라 백신 관련해서도 좀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대장주인데, 모더나, 뭐 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다 이제 해외 백신인데, 우리나라 백신도 미국 FDA와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식약처에서 결정해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죠. 셀트리온이 대표 종목이고, 셀트리온 삼형제, 코스닥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대표 종목인데요. 자,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 그리고 녹십자, 랩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계속 복합권에 있고요. 그리고 에쿨론이 흐름이 좋죠. 에쿨론도 이제 120선에서 주춤 그리고 있지만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파맵신이라는 종목, 어제 추천 나갔던 종목인데, 파맵신도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서 언제 또 치고 갈지 모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에쿨론, 파맵시, 인트론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엔텍도 올렸다가 눌러주고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 한국 패키지도 마찬가지고 눌림몰 형성 후에 또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제주 관련주, 영풍제주, 신풍제주가 먼저 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리드하고 있고 후발주로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흐름.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이제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명신산업이 상장 후 13,000원에서 벌써 2배, 26,000원에 도달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기차 관련주죠.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이고, 지분을 투자한 회사는 MS 오토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MS 오토텍이 급등 후에 조정 마치고 이제 재차 상승하려는 그런 흐름인데, MS 오토텍이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떨어졌죠. 작년에는 매출이 1조 2천억에 영업이익이 660억, 시총이 이제 3천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MS 오토텍도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전기차 관련주고, 이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중국 지역의 전기차 업체에 납품을 시작했다가 올해는 좀 중국의 매출이 좀 부족해서 주춤거렸습니다만, 명신산업에 지분을 투자한 차액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부진해도 여전히 저평가 회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MS 오토텍도 관심권에 두고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바이오 형제들이 몇 개 있는데요. 어타바이오, 피플바이오, 벅셀바이오. 벅셀바이오는 우리가 좀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벅셀바이오, 피플바이오, 키움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피플바이오는 2번 정도 익절을 했던 종목인데 여전히 상승 추세 살아있습니다. TNL 종목 이제 바닥을 잡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TNL도 U자형 패턴으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며칠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은 좀 잡은 것으로 보여지죠. TNL이라는 제약바이오 회사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한 방송에서 언급했던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강스템 바이오텍 줄기세포 관련주로서 이제 바닥을 계속 치고 있어서 쌍바닥 잡고 돌리는 흐름이 나올 것을 봤는데 이제 오늘 좀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강스템 바이오텍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8,000원대까지 상승을 노려보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요.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0일선 한 번 더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오늘은 좀 쉴 수도 있겠죠. 쉬었다가 다시 정비를 해서 간다 그러면 스윙으로 본다면 8,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강스텐 바이오텍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초반에 들어갔던 코엔텍이 음행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폐기물 관련주로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인선 ENT라든지 KG ETS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못 간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인선 ENT와 KG ETS가 갭상승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코엔텍도 같이 밀리는 그런 흐름처럼 보입니다만 가보자는 목표는 이제 9,500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 또 친환경 관련 엮인 KC 코트레일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것도 폐기물 관련 업종이고 저평가 종목입니다. KC 코트레일과 관계된 회사, KC 그린홀딩스도 있는데 KC 그린홀딩스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렇게 이제 폐기물 관련 업종, 결국 이제 친환경으로도 엮여져 있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선 ENT 다시 한번 차트 흐름 보시고요. 그 다음에 KGETS라는 차트. 상승이 가팔랐던 것은 이제 KGETS였고,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코엔텍이라는 종목.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코엔텍은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엔텍, 그리고 KC 코트렐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친환경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고 집진기 관련주죠. KC 코트렐. 그리고 KC 그린 홀딩스까지. KC 그린 홀딩스 매출액이 6천억 넘는 회사인데요. KC 그린 홀딩스도 KC 코트렐과 항상 함께 묶어서 보는 그런 종목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제 제지업종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제지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 것은 코로나 확산의 이유로서 이제 택배도 많아지고 또 포장, 박스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무림 관련주, 무림 형제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무림 PMP, 무림 SP, 또 무림 페이퍼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제지가 뒤에 붙진 않지만 제지주로 편입되는 오늘 추천주 한국 패키지 오늘 들어간 종목, 그리고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 테린 포장 이런 종목도 같이 보고요. 그리고 포장지에 많이 들어가는 테이프를 생산하는 테이펙스, 테이펙스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테이펙스는 이제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테이펙스도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지업종의 상승이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지업종은 또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장점 관심 종목 중에 이노인스트루먼트 5G 관련주가 있었는데요. 눌러주고 상승이 나오네요. 장중에 2.7% 뺐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 자, HFR이라는 종목도 장점 관심 종목이 있었죠. HFR도 이제 우리는 이제 눌림목에서 이제 공략하는 그 패턴을 몸에 익숙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급등 종목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눌러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엔텍은 장 초반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누르는 것이 그렇게 심하게 누르는 형태는 아니고요. 보합선까지 다시 있는 상태에서 9,500원까지 다시 도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한국 패키지가 좀 추천거리고 있긴 한데, 자, 분봉에서 3번봉에서 누르고 자칫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이 그 조심스럽게 나오는 종목이 이제 음압병동 관련주인데요. 음압병동 관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SY, 포럼글로벌, XINC, MVH 코리아, 그리고 제일테크노스. 자, SY가 이제 거의 대장주죠. 오텍은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 상한가 위에서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포럼 글로벌, XINC 이런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INC의 흐름이 나빠 보이진 않네요. XINC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을 좀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50원) 정도의 공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XINC는. 자, 1650원 이하로 오면은 XINC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INC 1600원부터 1650원 사이에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을 하고, XINC는 음압병동 관련주입니다. 자, XINC 이제 1650원 터치를 했죠. 1650원 터치를 했습니다. 어, 5분봉 기준선을 터치를 했고 15분봉에서도 기준선을 터치했죠. 자, 1650원대 매수 들어가는 것을 할게요.
자, 오늘 오전에 세 종목 나갔습니다. 코엔테, 한국패키지, XINC. 한번 하나씩 첨가해 볼게요. 자, 코엔테 9,360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9,500원까지 9,500원 이상까지 상승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고, 자, 뭐 추세선은 넘어섰죠.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추세선을 넘어선 흐름이고, 일봉에서 봤을 때도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상승이 나올 때 눌러주고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 상승 각도로 봤을 때는 무난히 9,500원 이상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37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런 폐기물 관련주에서 최근에 대장주는 KG ETS였고요. KG ETS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죠. 이 종목은 KG ETS도 여전히 상승이 남아있는데, 영업이익 면에서는 코인텍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오는데 코엔텍의 영업이익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 이제 제지업종의 상승을 보고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어제의 고가인 6,280원 터치를 했죠. 6280. 그리고 월요일날 고점인 6320. 6320을 터치하면 이제 위로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봉상에서는 이제 눌림목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여지고요. 눌림목을 형성하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 패키지도 괜찮다. 그리고 거래량이 벌써 어제의 거래량 70%를 넘어서고 있어서 거래가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XINC를 165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고 안내를 드린 것은 음압 변동이 좀 부족하죠. 최근 대장주는 SY였고요. SY가 시가총액이 2,700억이에요. 좀 부담스러워요. SY는. 그리고 이제 코오롱 글로벌 이 종목도 이제 음압 변동 관련주인데 건설 종목으로서 시총이 또 5천억이 넘죠. 그리고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제일테크노스. 이 종목 눌림목 끝자리 21선에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XINC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것은 저항권을 벗어나서 이틀간 눌림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7%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12월 4일은 또 9%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가끔씩 급등의 끼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XINC 분봉상에서 눌림목을 형성하는 자리 1650원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종목입니다. 1650원부터 1600원 사이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게 된다면 또 좋은 상승, 익절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10분간 휴식 갖겠습니다. 차 한 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의 모양인데요. 코스피가 이제 일봉상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700을 넘어선 상황에서 아래로 빠지지도 않고 또 위로 오르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12월 초 그리고 11월 달에 보여줬던 큰 상승의 흐름은 좀 꺾인 듯한 그런 모습이죠. 주봉상에서 6개의 양봉을 좀 만들어 놓고 이번 주 방향성에 대해서 모색하는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주가 지수 2760포인트 전후한 자리에서 내일 모레까지 마감을 하게 되면 이 십자형 도지가 완성이 됩니다. 십자형 도지가 아닌 또 다른 양봉을 그리게 되면 이 다음의 흐름은 또 상승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십자형 도지를 만들거나 또는 음의 모습을 더 만든다 그러면 주봉상에서, 그러면 다음 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봉의 5주선이 2690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자리가 2690. 지난 11월 초부터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던 주봉 5주선. 이 5주선을 위협하게 되면 주가 지수도 한풀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월봉상에서는 캔들의 추세선, 추세선 상단에 정확하게 부딪힌 그런 상황이죠. 부딪히고 추세선을 위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항상 추세선 상단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듯이 이번에도 하락이 나와도 무방한 자리죠. 하락이 나와도 무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그런 흐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월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추세를 따지면 추세선으로는 더 갈 수 있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이제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쌍봉의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처럼 여기서 크게 빠져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조심스러운 관점이고요. 다만 주봉상에서 봤을 때에 그 양봉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양봉을 만들어서 그 다음 주도 양봉을 계속 이어가야만 추세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꺾였을 때 매물의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증시 주변의 자금 흐름을 본다 그러면, 증시 주변의 자금을 봤을 때 지금 신용잔고가 19조입니다. 19조 원의 신용잔고를 만들었던 때가 증시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19조라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그 신용 빚으로 투자하는 자금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자금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빚으로 투자한 자금에 대한 후폭풍이 우려가 되는 그런 흐름이라 보면 좋겠고요. 자, 해외 증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해외 증시 특히 다우존스 지수와 이제 나스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나스닥의 이제 일봉 차트죠. 우리나라는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도 이제 쌍봉이고, 주봉상에서는 상승 추세선을 긋게 되면 조금 상승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상승에서 봤을 때 지금 RSI 보조지표가 지금 다이버전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RSI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캔들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보조지표 RSI, Relevant Strength Index라고 하는 상대 강도 지수인 RSI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이 다이버전스가 출현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주가의 전환을 뜻하는, 방향 전환을 뜻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RSI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조심스럽다라고 볼 수 있고,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는 월봉상에서 캔들의
상승 추세선에 지금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역시 모두 다 상승은 한풀 꺾여 있는 듯한 모습이고, 이것을 확실히 전환하려면 장대 양봉으로 확 위로 쳐버려야죠. 2% 이상. 그것도 종가가 거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장대 양봉으로 확 치솟아 오르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상승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고점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계속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로 달라붙을 때 고점에서 정리를 하려는 그런 시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봐야 되죠. 하나는 2% 이상의 큰 상승으로 종가 마감을 해서 아예 그냥 상승을 더 크게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든지, 근데 아니면 이제 상승이 꺾여서 우리나라도 미국도 주봉의 5주선을 깼을 때, 그때는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가시면 좋겠죠. 첫 번째로는 종가로 2% 이상 상승해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라인이 나오면 더 상승 더 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주봉의 5주선을 깨버렸을 때는 이제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드릴 코인트 한국 패키지 XINC 좀 더딘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텍의 경우는 9,500원 이상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를 채우려면 9,500원 이상까지 형성을 하고 빠지더라도 빠질 것이다 보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패키지는 어제 갔던 고점을 터치함으로써 상승의 의지는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500원 부근까지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박스 포장지가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면 영풍재지, 신풍재지에 이어서 대형 포장, 태림 포장, 한국 패키지, 그리고 무림형제, 무림 SP, 무림 PFP, 무림 페이퍼, 대림재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올 것이니까 동반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보고, XINC는 음악 변동 관련주로서 이제 음악 변동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대장주인 SY, 그리고 코어론 글로벌 또는 오텍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XINC도 상승에 무게감을 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선호 종목,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 세 종목에 대한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관점으로 한번 첫 번째 종목은 AB 프로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ECS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신풍제약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AB 프로 바이오입니다. 자, AB 프로 바이오 이게 일봉의 흐름인데요. 일봉의 흐름인데 일봉 흐름에서 3,400원에서 2,100원까지 이제 반토막이 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빠져버린 이런 흐름인데, 이 흐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서 지지를 받느냐입니다. 지금 AB 프로 바이오가 지지받는 자리 잘 보시면 일봉상에서는 21선을 깨뜨렸죠. 21선을 깼죠.
21선을 깨고 61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1선과 61선과의 이제 괴리가 좀 있죠. 이격이 좀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이제 AB 프로바이오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월봉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1960원짜리가 되고,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2000원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원부터 1960원짜리에서 계속 지지력을 테스트한다 그러면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판단하려면 12월 10일 날 갔던 저가 1970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입니다. 1970원을 깨면 손절하는 게 좋겠죠. 그 자리를 깬다는 것은 더 아래로 1500원대까지 밀어버릴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깨지 않고 상승으로 전환해서 어느 자리를 넘어서면 2250원짜리를 넘어서면은 2500원대까지 현 자리부터 2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AB 프로바이어는 두 가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1970원을 깨면 손절이고 2200원을 넘어서면 매수로 붙어야 됩니다. 2200원을 넘어서면 2500원까지도 확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양방향성에 대한 대응법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CS라는 비대면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죠. 자, ECS의 고점 캔들 추세를 연결해 볼게요. 쭉 연결해 보면 추세를 일봉상에서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추세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로 따라 붙을 이유는 전혀 없죠. 매수로 따라 붙을 이유는 없고 이 추세선 지지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따라 붙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추세 상단을 돌파해서 이제 추세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매수로 가담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주봉 추세선도 월봉에서도 다 추세선을 넘어섰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넘어서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자, 10,000원이 넘어서는 순간이 오늘 처음이죠. 10,000원 처음 넘어선 거예요. 이 자릿수가 바뀌었다. 자릿수가 처음 바뀌면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10,000원을 처음 넘어선 오늘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도 넘었었나요? 어제는 못 넘었죠. 오늘 처음 넘어간 겁니다. 오늘 처음 넘어간 거기 때문에 10,000원 이 자릿수에 대한 저항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릿수 저항. 그래서 지금은 매수로 붙을 게 아니다. 오늘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10,000원 자릿수를 바꾸게 되면 종가상으로서는 자릿수를 넘겨서 마감하지 않고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중 8구는 자릿수를 넘기지 않고 빠지면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넘겼더라도 9,000원대에서 마감한다거나 8,000원대에서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로 따라붙어서는 안 되는 자리다라는 것이고, 굳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받을 때 매수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이제 9,300원, 9,200원짜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는 게 확실히 보여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ECS는 지금은 매수는 아니다. 매수는 부담스럽고 지지받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이제 700억 정도 나오는데 시총이 1200억입니다. 영업이익은 한 30억 정도, 올해 좀 늘어났어도 한 5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시총은 적정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시총 부분에서는 적정 또는 고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ECS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신풍제약입니다. 자, 신풍제약이 경구용 그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는 피라맥스인가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죠.
치료제로서 이제 임상 이상 승인을 받고 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피라맥스 맞네요. 피라맥스가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받으면서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풍제약이 최근에 상승할 때 전 고점은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상승 추세선에서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풍제약이 상승으로 턴했을 때의 매도 목표가를 전 고점까지 보지 마시고 20만원 이하에서 잡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19만원대. 19만원대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입니다.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는 19만원대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지는 이제 최근엔 60일선 한번 빼고 돌렸죠. 이번에 자리가 이제 60선과 이제 13만원짜리 일목균형 구름청 하단 자리가 될 겁니다. 13만원과 14만원 사이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13만원과 14만원 사이에서 지지가 되어졌을 때 19만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상승 추세 상단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전고점까지 바라보지 마시고 전고점 이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3만원이 깨지면 120선까지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120선을 한 번도 가지 않았죠. 120선 가기 전에 돌렸습니다. 최근에 120선 터치하지 않고 돌렸어요. 그러나 61선을 깨고 13만원을 깨면 이제 120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20선도 위협할 수 있는 흐름, 그 13만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13만원이 깨지면은 120선도 위협하게 되고 또 9만원 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 기대감이 있어서 쉽게 120선까지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등의 목표치는 19만원대다. 그리고 13만원을 깨면 위험하니 손절하라.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디딤이라는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디딤이라는 종목이 간편식 푸드를 오프라인으로 출시한다는 내용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는 건데요. 아직 그 내용이 이제 뉴스화 되진 않았네요. 뉴스화 되지 않았는데, 간편식 관련해서 이제 배달 음식이 이제 많아져가는 상황에서 이제 푸드웰이 대장주죠. 간편식 판매 대장주인데 후발주로 이제 디딤이라는 종목이 간편식으로 오프라인 출시한다는 내용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계속 디딤을 보고 있었어요. 2230원대 오면은 매수 들어가려고 했는데 매수를 놓쳤던 그런 흐름인데 일단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디딤이라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2280원 정도 온다 그러면 이제 매수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2280원 정도에 지금 들어갔다 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조심. 자, 간편식 관련 종목 이제 푸드웰이 이제 대장주고요. 푸드웰. 푸드웰과 또 풀무원은 좀 무겁죠. 풀무원은 무거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 디딤이라는 종목. 그리고 제가 전에 주셨던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요. 한국 맥널티 6,500원에 들어가면 7,000원대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홈카페 관련주고요. 홈카페. 한국 맥널티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너무 지금 바닥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한국 맥널티는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딤은 조금씩 빠져주고 있는데 자 2280원 정도 온다 그러면 뭐 들어가도 괜찮을 종목으로 봅니다. 서서히 매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디딤이 2280원 정도의 매수를 걸어놔도 되고 기다리는 조정은 주지 않는다. 2280원 정도 오면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인데요.
디딤을 공략한다면 2280원 정도에 공략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따라붙지 않고,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일봉상에서 기존선을 밀고 올라갔다는 거, 올라갔고 한번 저항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저항을 테스트해서 2280원 정도에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낚시를 하는 거죠. 2280에 낚싯줄을 던져놓고 기다렸다가 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하면 그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기다리는 자리까지 오나요? 안 오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딤 기다리는 자리까지 오는지. 자, 푸드 관련주 간편식을 공급하는 대장주가 이제 푸드웰이고, 푸드웰 오늘 22%까지 급등 나왔고요. 후발주 이제 디딤이 간편식을 출시한다는 내용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 뉴스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승에 대한 것만 나오고 왜 상승이 나왔는지에 대한 뉴스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속보에 뜬 거에 의하면 이제 간편식 브랜드 집쿡이라는 오프라인 브랜드 론칭을 했다. 아, 이게 기다리는 조정까지 안 오나요? 그리고 인산가라는 푸드 관련주가 있죠. 인산가도 장중에 5% 오르고 윗꼬리 다는 흐름 나왔나요? 자, 지금 대장주 위주로 큰 상승이 나오고 후발주자들은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제지업종 중에서는 영풍제지가 오늘 크게 급등을 했죠. 신풍제지도 급등을 했고요. 이게 이제 대장주고, 영풍제지가 오늘 제일 상승이 가파랐습니다. 제지업종의 이제 상승, 후발주자들, 한국패키지, 그래서 한국패키지를 들었던 건데요. 자, 한국패키지 상승 추세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예, 살아있어요. 한국패키지. 대형포장 같은 경우도 괜찮고, 대형포장, 한국패키지 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용 이제 폐기물이 많아지는 상황이라서, 인선 ENT라든지 KGETS가 크게 올랐었고, 더롤은 이제 코인텍에 좀 매기 걸 것으로 보고 코인텍을 드렸습니다. 코인텍 9,500원 이상까지 바라보자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음악 변동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대장주는 이제 SY였어요. SY. 오늘도 상승 나오죠. SY. 그 다음 포럼 글로벌 있고요. 더롤은 XINC를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650원 이하에서 들어가는 종목.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편식 중에서 이제 푸드웰이 대장이었고, 푸드웰 대장이고, 디딤을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디딤은 2280원 선에서 매수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관련적으로 또 인산가라는 종목도 있고요. 인산가.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많이 누르죠. 누르는 끝자락에서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을 종목이다. 그런데 그 자리가 3,150원짜리, 오늘 3,155원까지 왔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은 3,150원에서 매수하면 아주 적절한 매수가가 아닌가 봅니다. 누르는 것도 의도가 있는 겁니다. 상승하고 누르고 5일 연속 눌러버리죠.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굉장히 죽을 맛일 겁니다. 죽을 맛일 텐데 3,155원 오늘 저가, 3,190원도 나쁘진 않네요. 미래생명자원도 음식료 업종 괜찮다고 보고요. 대주산업도 이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죠. 대주산업 두 가지가 있죠. 음식료이면서 또 세종시 이전과 관련 종목인데, 이거는 배합 사료 부분이고 또 식용 오리에 대한 이 휘탁 사유, 식용 오리에 대한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있으니까 대주산업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딤이 이제 2285원까지 왔는데요. 2280원을 터치했나요? 터치를 했네요. 터치를 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죠. 1290원에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터치만 했다. 그러니까 한옥과 위에서 잡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터치만 했다고 했을 때는 디딤은 2280원까지 기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준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2280원을 무너뜨리지 않고 상승으로 돌리면 또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딤
자, 오늘 종목 코엔텍 한국 패키지 XINC. 디딤은 구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딤도 괜찮다고 봅니다. 디딤도 괜찮다고 보고, 이렇게 디딤까지 함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